사서로 보는 단군조선 말살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6.25 전쟁 이전인 1948년까지 자료 여러분들께 한번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역사의 맥락 그런 부분을 많이 잡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1941년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41년부터 이제 6.25까지 광복된 후로 6.25 발발 전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 역사계가 움직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실 자료가 많을 겁니다. 보시고, 그다음 6.25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역사책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주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겠지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도 일단은 상고사 부분에 우리 건국 역사 문제 이제 뭐 배달 신시도 있고 보면요 단군 조선도 있고 황국도 있고 한데 지금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 속에서 단군을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지금 조선시대 한 역사책 한 200여 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복 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이제 보시면서 마지막 역사의 이제 맥락을 보시고 광복 자료까지 이제 보실 건데, 여러분들 먼저 만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한국 독립당 이제 만드신 분 이제 조수왕 선생입니다. 여러분 조수왕 선생 아시죠? 과거 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죠 보면요. 이분 삼균제도에 대해서 많이 유명하고 보면요. 이걸 이제 이분에 의해 가지고 결집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임시정부가 이제 결집이 됩니다. 여러 단체가 많이 이제 독립운동 단체 뭐 이런 단체가 많았는데 이분이 노력하에 의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결집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분의 삼균제도가 이제 많이 알려지죠 보면요. 이제 직접 이제 정부에서 임시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이분의 임시정부 이제에서 받아들인 거 삼균제도 이분이 주장했던 삼균제도의 근원은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원래 신지비사에 여러분들 무엇이죠 보면요 바로 고조선이 사만강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삼균제도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 바로 조수왕 선생입니다. 결국 조수왕 선생도 이제 단군조선 시대부터 이제 내려왔던 기록인 신지비사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신지비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가 쭉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 태종이 불을 태웠지만은 또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종신 선생 시집에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조선 총독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 전에 완전히 단군조선을 없애기 전에 이제 펴냈던 이제 자료집 거기도 보면 단군조선의 시라고 신지비사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다 봤다는 뜻이겠죠 보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을 줄여서 지금 한국이라는데 한국을 왜 이제 한국이라고 왜 합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역사의 삼국유사에 석유 황국이라 하지 않느냐. 황국부터 이제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황국은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후세 광명 2세의 유전이 어디서 이제 발현한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지금 우리는 황국 흑오면서도 거기서 떼요. 그 연결고리여서 한이라는 표현을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환단고기도 보면 원래 원명은 뭐냐면 환단고기에서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부르고 땅의 광명을 배달이라는 거기 배경이 나오는 거죠 보면요. 그다음에 이 인간 역사에서 주체적인 그 개인계를 이제 드러내는 자리를 보면 이제 한이라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대한이라 부르니까 한이죠 보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규명을 하면서 또 역사의 주체에 대한 규명을 하면서 한이라는 것이 규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임성국 선생이 이제 환단고기를 번역하면서 이 한의 의미를 강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을 드러내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환단고기보다는 한단고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를 편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읽으라고 했느냐.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했기 때문에 그 글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디에요? 그 정의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잡아놨는데
물론 이제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발음이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전라도 말까지 나오죠. 왜냐면 제 고향이 하동 악양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라도 경상도 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간혹 제 이야기 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콘치라 해도 콘치라고 근이 올리셔도 근이 안 고치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묵고 살았는데 이 언어가 고치지겠습니까? 표준말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거기에 쓰면서 표준말인 게 표준말이지 어느 지역에 살았는 사람한테 그 언어를 쓰라는 게 쉽습니까? 단지 흉내를 내고 노력할 뿐이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경상도 말, 전라도 말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신다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면 혹시 그 아시는 경상도 말 아시는 분들, 전라도 말 아시는 분들은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를 고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썼습니까? 다 썼는데 어렵죠 보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상도에서는 화나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언어로서는 때 여러분들 환과 한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수왕 선생님께서 이 한국은 뭐냐 원래 뿌리는 환에서 왔다. 그 환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크다 하늘이다 하다 해가지고 한을 쓴 것이지 원래부터 환과 한이 구분이 안 된 게 아닙니다. 환단고기 내용에서는 명확하게 환단고기의 저자들 거기에 어떻습니까? 5권의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환단 한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걸 잘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어때 보면요. 임시정부에서도 1942년 이제 일본하고 정면적인 투쟁이죠 보면요. 완전히 이제 투쟁의 역사로 들어서는데 그 중에 1942년 3.1절 선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의 맥락을 바로 잡아버렸는데 이게 참 충격적인 겁니다. 왜? 이분들이 대한민국 지금의 현존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분들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잡아놓은 역사관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진짜 쓰려면 써야지. 이분들이 가르치는 잡아놓은 역사를 부정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실정사기란 이름으로 쓴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보면. 자 일명 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 된 돌이라면 후손된 돌이라면 또 이분들의 독립투쟁사를 잊지 않는 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분들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잡아놓은 역사관을 대한민국 역사관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조선 총독부에서 1910년부터 20년부터 가르친 그것도 실정사학이 아니라 미리 자기들이 다 만들어 와가지고 가르친 걸 가지고 끼 맞추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실정사학이라는 이름하에 지금도 끼 맞추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거기에 벗어나면 유사사학이다 환빠라 국뽕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라든지 역사를 공부한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어느 면에서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한민국이 뭡니까 보면 임시정부에서 우리 역사를 잡았는데 이걸 부정했깁니까? 이걸 유사사기라고 주장할래요? 이걸 유사사기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빨리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딴 데 가서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와가지고 역사까지 바로 잡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외놈의 후손도 아니고 외놈보다 더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느니 객관적으로 본다느니 그런 개소리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임시정부에서 이리 잡아놨으면 여기 맞추십시오. 당신이 그걸 주장하는 인간들이 듣는다면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잡아놓은 역사관을 실정사기 나발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이분들이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 공부 다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 역사학과에 나가서 석박사학위 받았다고요. 그런 제발 우스운 소리 하지 말고 구석기 시대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융합과학입니다. 그죠? 역사 하나를 해석하려면 이쪽 방면, 저쪽 방면, 수많은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가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더 밝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들의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됩니까? 우리만 이 밥그릇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면 유사사기라고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절대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끔하게 이해해 주시고 자, 임시정부에서 우리 역사를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을 못 박았죠. 부여 못 박았고 사만을 못 박았고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 자, 여기에 기자조선, 리만조선, 한사건 들어갔습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어차피 4대 성리학이라든지 4대주의 때문에 반도사관 속된 말로 의식 속에서 그걸 끌어들여 와가지고 기자도 중국의 롤모델 국가로 중화의 롤모델 국가 기자를
잡아넣고 그다음에 위만 한사군까지 잡아넣었는데 문헌에 다 한사군도 요새에 있다고 다 나온 거 왜 속된 말로 성리학에 빠져 있는 그런 학자들 그걸 두세 편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뭐 평양에서 낙낙유물이 발굴했다고요. 북한에서 인정했습니까? 다 낙낙국이라고 부정했잖아요. 한사군 유물 아니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개소리를 떠들면서 뭐 낙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웃기는 짓거리 제발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 역사를 자꾸 유사사기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제발 한국을 떠나주시고, 그죠?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이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투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이분들의 역사관을 받아주시기를 드리고, 그분들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데 일생을 바쳐야지, 그죠? 그러지 않고 밥그릇을 타령하면서 조선 청독부 사관을 지금까지 그걸 고수한다는 자체가 그는 인간된 도리가 아니죠, 보면요. 자, 강복대점 1945년에 보면 초등국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통 조선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앞에 박스 처리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단군 조선의 시초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지금 국사책 내용에 한 10배, 20배가 나오죠, 보면요. 이래가지고 뭐 환웅에 대한 기록이, 환웅이라는 임금이 쭉 이야기도 나오고, 쭉 태백산 이야기, 뭐 계론을 하게만 계론 제도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보면. 그죠? 단군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그런 이야기 쭉 나오면서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945년에 또 문석중 씨의 조선 역사가 나오고, 최남선의 어떻습니까? 심판 조선 역사가 나옵니다. 최남 선생의 심판 조선 역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음에 제가 직접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남선 이 양반은 나중에 어떤 말을 했다, 그 유명한 말 남긴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조선 총독부에 몸담아가 조선사를 써준다길래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몸을 담았었대요. 담았기 때문에 나를 친일파로 욕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를 욕해도 된다. 대신 뭐냐? 내가 당군을 부정했다는 말은 절대로 그런 나라한테 오명을 씌우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직접 보니까 뭐냐면, 당군은 완전히 당군에 대해서는 못이 박힌 분이에요. 최남선 보니까 당군은 무조건 실존했다고 책이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주류사학계에서는 최남선을 어떻게 몰아야 되겠죠.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몸담았기 때문에 친일파다. 친일파가 당군 조선을 인정했다. 요렇게 주장한 새끼들 요즘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전에 앞 강의 있죠, 보면요. 조선 총독부에서는 책 중에 당군의 천조 대신하고 당군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그래서 당군을 주장한 것은 조선 총독부라고. 그 주장한 새끼 완전히 개판입니다,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 책은 그게 아니라 일본이 신궁을 지을 때 당군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쓴 것이지, 일본이 뭡니까 당군을 인정한 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그걸 국민들이 그런 책을 못 보고 포지를 못 하니까 어때요? 국민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 일본이 당군 조선을 강조했다고 이런 개소리하는 그 놈들, 참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보면요. 자, 최남선도 이렇게 내가 당군을 부정했다는 그런 오명을 나한테 씌우지 말아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1945년 상식국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보면 역사를 소재로 대중소설을 집필하여 보면 야단기 거장이라는 분인데, 자, 그런 형태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썼는데,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 역사, 당군조선 시대 보면 이전에 신시 시대를 역사의 시대로 규명을 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신시 시대 나오죠. 환웅의 신시 시대가 먼저 한국사에 가장 먼저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이 나오죠, 보면요. 이렇게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때요? 기자 조선 한사고는 유학자들 틀이니까 조선 500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틀을 쭉 유지하는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볼 거는 뭐냐? 한국사의 출발점은 뭡니까?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고로 출발했다는, 중국의 식민지로도 출발했다는 그런 논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945년 조선 역사 도설입니다. 조선 역사 도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 역사의 당군 조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쭉 나오죠. 보면요. 잘 안 보입니다. 하도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역사 도서리 나오고요. 1945년 이창한 씨 조선 역사, 황희돈 씨의 정정 중동 조선 역사 책이 나옵니다. 다 여기는 뭐다? 당군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자, 강보구의 1946년 책 보겠습니다. 초등 공민인데 이거는 뭐냐? 군정하에 이루어진 거죠. 보면요. 여기도 보면 어때요? 초등 제1, 2학년 함께 썸 참 재밌습니다. 태극기가 등장하고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당군 임금에 대해서 쭉 등장하죠. 당군이 안 지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에 조선사에 당군을 지었지만은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계속 역사를 쓸 때 당군을 앞세우고 있고, 자, 강보 후에도 어떻습니까? 당군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자, 46년 초등 조선 역사. 여기 보면 어때요? 또 당군이 등장하죠. 자,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기록이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사책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죠? 2020년 국사책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내용이. 자,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 1946년 기록인데, 야, 국사교본입니다. 보면. 자, 초등 국사교본인데, 5, 6학년용 임시규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제루에 박스 칠한 거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당군 왕금과 기록이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역사 기술을 표기했습니다. 1946년 다른 역사, 초등 역사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아까 그 부분 연결해가지고 옛 조선을 세우시고 그 부분이 정정하죠. 이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1940년 진단학회가 책을 냅니다. 진단학회. 자, 여러분들 진단학회 어떻게 됐죠? 청구학계에서 나온 것이 진단학회죠. 진단학회가 나름대로 틀을 잡으려고 했는데 초기 진단학회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처음에 뜻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보면 참 일본의 식민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은 대로 발버둥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 진단학회도 200도시 들어오면서 판이 어떻습니까? 다 그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 1946년 자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국사책에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오죠. 보면요. 자, 강복 후에 진단학회에서 만든 국사교본 책에서는 당군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죠? 당군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뭐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국기 원기는 서기전 2330년 쭉 나오고 평양에서 국고 신정리도 다 나오죠. 자, 이때까지는 진단학회가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또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군을 반드시 앞에 들이밀고 역사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단학회 버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2015년 진단학회 논문 보겠습니다. 앞에는 1946년 진단학회에서 만든 우리나라 국사책이고 여기는 보면 어때요? 자, 나오기 때문에 자, 뭐라 나옵니까? 진단학회 2015년 논문 보면 당군에 대한 사설을 쭉 들여다보면서 뭐라 나오냐? 거기에는 당군만 언급하였을 뿐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뭡니까 보면 자, 전근대적 당군 세계에 관한 기록들은 각쭉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부정을 합니다. 자, 앞에 1946년에 진단학회 당군조선 파악하는 거하고 2015년에 진단학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당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삼국유사라든 여기 있는 기록 말고 다른 기록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당군에 대한 당군이 있었다, 당군의 아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책이 많잖아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거죠. 왜? 그건 삼국유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와가지고 다 추가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2015년 자료를 본다면 어때요? 이 진단학회는 말 그대로 뭡니까?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도로아미 타불. 어디로요? 청구학회로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결국은 당군을 부정하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고요. 1946년 자료 보겠습니다. 초등국사 보시면 이것도 군정하에 있었는데 옛 조선과 당군왕금을 명확하게 표기를 했죠. 다 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자료, 자, 국사책 나온 거 다시 어떻습니까? 최남선도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한믹돈씨, 최남선씨 보면 어때요? 그다음 당군 오춘연사, 김성칠 씨의 조선역사, 또 당군 최남선의 신판 조선역사 다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사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당군에 대해서 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뭡니까? 산원 장도빈 선생,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산원 장도빈 치시면 김구 선생하고 당국대를 만들 때 자기 당국대 설립자인 장영,
장애가 있어서 6촌형인데 같이 사진을 찍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하고 사진 찍은 기념사진이 인터넷에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당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저 자료 1916년부터 필사본으로 작성해가지고 1946년에 어떻습니까? 이 책을 찍어냅니다. 여기에 보면 어때요? 상고사 부분에 당군조선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이분하고 이분의 뭡니까? 뭐 장행하고 이런 분들이 당국대를 만든 겁니다. 당국대. 원래 당국으로 말한다면 어때요? 원래 배달국대도 되고 당군조선을 이야기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국과 당군조선을 인정하는 대학이 당국대인데 과연 지금의 당국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배달과 당군을 인정할까요? 최근에 거기 있는 모 교수가 뭐냐? 당군은 없었다. 있었다면 위만조선이었다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정조선 역사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쭉 나오죠? 해설부터 해가지고 당군조선부터 쭉 당군조선 일국시대가 쭉 역사 기술된 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신다면 개탄하죠. 언제부터 어떤 새끼들이 와서 당군을 부정하기 시작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겠죠. 당군이 뭐 조선시대 때 물론 왜곡되고 축소되고 하죠.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광복 후에도 계속 당군이 강조되잖아요. 역사의 첫 출발에. 근데 이 당군이 어떻게 신하로서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어떤 새끼가 어느 때부터 신하라고 일을 꺼냅니까? 이야기를. 자, 여기 보시면 1947년 조선사 옹고라는 책이 나옵니다. 조선사 옹고. 여기 보시면 옹고는 뭡니까? 말 못하던 사일 해가지고 내용이 뭐죠? 일본인 일부는 당군 이국 1500년이 황당무계에 다하여 당군을 부인하려 한다. 이것은 당군은 한 분이라고 보는 착오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해석이다. 처음 아사달에 근거하신 당군은 무슨 왕금이고 이 양반은 뭐냐 마지막 당군이 뭐다 고주몽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왜 북부의 호칭이 해모수가 북부를 세우고 나서 호칭을 그대로 당군직을 이어받습니다. 호칭을 당군으로 써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7년 이런 분도 뭐에 보면요 소설가 김동인 이 양반이 뭡니까 이런 책을 쓰면서 당군에 대해서 당군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뭡니까 당군을 부정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해놨는데 왜 지금 뭐 EBS까지 나가서 당군을 신하라고 부정하는 인간들 도대체 어느 쪽의 라인의 학계입니까?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7년 충등국사입니다. 자, 당군조선의 시초도 하고 당군에 대한 기록이 두 편이 쭉 나가죠. 자, 이렇게 지금 2020년 교과서라도 이렇게라도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 줄 땡그랑 써가지고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건국하였다. 그래도 조금 나은 데는 건국하였다로 끝나고 나쁜 놈들은 뭐냐?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 국사교과서도 써 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자료도 명확하게 당군조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나온 자료 보시면 어때요? 당군 신동엽 씨, 한동혁 씨, 김성칠 씨 또 조선 역사가 47년에 등장을 합니다. 48년 자료 보겠습니다. 자, 당군을 표기했죠. 보면 우리나라의 생활이라 국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살살 이제 맛이 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고조선은 당군당국께서 건설한 나라로서 옛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330년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 한다가 들어가 있죠. 주체적 표현은 사라지고 어때요? 소문으로 들었다 아니면 말고 요렇게 이제 글이 살살 이제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 국민들 그때 이런 걸 뉘앙스를 확실히 안 읽고 박사를 안 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이런 표현이 살아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갔죠. 건국하였다 한다. 건국하였다지 무슨 건국이다 한다가 됐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살았다 한다. 안 살았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옛날에 몇 년 태어났다고 한다 합니까? 우리 엄마 주장이란 당신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꼽 잡는 이야기고요. 1948년 장산의 조병렬 선생이 어떻습니까? 책을 냈는데 조선 역사인데 여기도 보면 돼요. 우리 역사의 시발점을
신시 시대부터 역사를 기술합니다. 신시라고. 신시 당군조선으로 연결됐다는 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도표 보시면 어때요? 북방민족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도표 잘 봐야 됩니다. 당군이 어떻습니까? 당군조선에 대한 부여적 이야기 나오고 숙신 음루 말갈 쭉 이것이 고조선기라고 쭉 나갑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1948년 자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양분하고 있는 바로 고려대 쪽에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인물로 국사학과로 말하는 신석호 씨가 등장합니다. 서울대 쪽은 누구요? 이병도 씨.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또 친일파 인명사진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병도 씨, 신석호 씨가 친일파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안 들어갔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친일파 인명사진을 편집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제가 듣기로는 신석호 씨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절대로 우리 스승을 친일파 이름으로 못 넣는다 해가지고 그 직을 사임한 걸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이 내용은 진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9년 정백계 씨에 어떻습니까? 해방심판 조선역사가 등장하고요. 최남선에 다시 조선역사가 등장합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계속 우리의 역사의 틀은 고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49년 조선사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조선사 정의의 표지 잘 보입니까? 자,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군에 대한 기록이 쭉 등장하죠. 당군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기가 찾아보면요. 자, 조선시대 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그런 내용. 당군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언제 개국을 했는지 그런 부분, 역사 부분이 자세하게 그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9년, 자, 6.25 전쟁 터지기 전이죠. 보면요.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1948년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병도 씨, 이제 한국사 대간이 있죠. 보면요. 연대기는 약간 바뀌지만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게 넣어놨습니다. 이 책은 동지사에서 보면 출판사가 동지사죠. 보면 여기서 조선사 대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초간이 나왔는데 1983년까지 44판이 정판 인사되어 나왔습니다. 1983년까지. 그래서 뭐냐? 말 그대로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의 틀을 뼈대를 잡은 책이 바로 이병도 씨의 조선사 대간입니다. 조선사 대간 이름을 바꾼 것이 지금 한국사 이제 대간 이제 알려져 있고 보면요. 자, 조선사 대간인데 일명 이거는 뭐다? 44판까지 나갔다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다 봤다 봐야 되겠죠. 관심 있는 사람들. 결국 뭐냐? 조선 총독부에서 배웠던 식민사의 뼈대를 한국사에서 세운 책으로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선사 대간 모르겠다고요? 다음에 책을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여러분들께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1948년, 49년까지 어떻습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당군이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당군에서 부정하는 뉘앙스가 온다는 거. 그까지가 여러분들 1948년, 49년 6.25 터지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온라인에 있는 글만 보고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근거, 문헌, 고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신다면 좀 많이 소개해줘가지고 이런 자료 내용을 가지고 식민사학을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간혹 식민사학자들이 밑에 들어와가지고 그 댓글 하나 달고 나가는데 참 얄미운 인간들이죠. 보면요. 없던 소리 했었고 지금 자기 주장을 못하니까 댓글만 살짝 공격하는 댓글만 달고 나가는데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좀 많이 정치하는 분들이 좀 차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좀 대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기도 피곤합니다. 말도 안 통한 거고 논리 제공해 준 데가 그 사람들이 수긍할 사람도 아니니까요. 절대로 뭐 논리적으로 역사를 그 양반한테 적응대주면 그 사람들이 무릎 꿇었긴 하는데 저는 지금 몇 년간 거의 뭐 10년, 20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역사 투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환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평행선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기들 불리한 역사의 자료 절대로 논문으로 인용 안 합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6.25 후를 여러분들 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